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외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공감과 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황 방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금 시간은 2018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이네요. 유엔의 날 오전 11시입니다. 유럽 의회가 있습니다. 유럽 EU 유럽 의회. 유럽 의회는 유럽 공동체 EU의 한 중요한 구성 요소죠. 초당파 의원이 있는데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란 이름의 이 초당파 의원 단체가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1개 나라를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으로 꼽았습니다. 종교 자유 침해 정도를 10점으로 했을 때 북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자유도를 조사한 모든 국제조사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게 북한입니다. 여기 중국,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이 보고서는, 이 EU 의원단체 보고서는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폐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중단했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평양에 기독교 교회 5곳이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북한 정권에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 전역에 소규모 비밀 가정교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5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수감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방북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말살되고 탄압받는 곳에 교황이 갈 수는 없죠. 순교자로 갈 수는 있지만 교황이 순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무슨 가짜 천주교 신도들을 앞세워가지고 초청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혼자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이 초청하는데 천사의 세력인 교황이 갈 수가 있습니까? 조건을 달겠죠. 조건을 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북한의 헌법에는. 그건 다 포장용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권 문제가 또 하나 지금 잠재되었다가 연말쯤 해가지고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가지고 이달 말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올해 유엔 인권 결의안이 우리 정부에 아주 곤혹스러운 게 될 것입니다. 곤혹스러운 거 없죠. 북한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결의안이 나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야죠. 그런데 일본과 유럽연합이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 인권이 결의안 채택할 때는 불참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기권을 했어요. 2005년에도 기권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찬성을 했다가 2007년에 또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찬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찬성했습니다. 2018년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선전 매체를 통해서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어떻게 견딜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정권이 지금 북한과 뭐 민족 화해, 평화 등등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인권 문제, 즉 대한민국 국적자의 인권 문제인 국군 포로 억류 그리고 납북자 문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 빠진 핵 문제만 거론하는데 그 핵 문제도 미국에 맡겨놓고 인권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구경꾼 자세를 취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 탄압을 계속하도록 그리고 핵 개발을 계속하도록 응원하고 있는 꼴이죠. 응원하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은 민족 반역자 김정은 편에 섰다가 8천만 한민족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편에 섰다가 인류 전체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편을 든다는 것은 히틀러 편을 드는 거나 스탈린 편을 드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히틀러, 스탈린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같은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이 자들이 정말 파쇼입니다. 인종주의자들입니다. 그것도 최악의 인종주의자입니다. 계급적 인종주의자입니다.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계급으로 차별합니다. 적대 계급이냐 아니면 우호 계급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파쇼에다가 스탈린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부터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찍이 북한을 코미 나치스라고 불렸습니다. 저자들은 공산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나치다, 나치 인종주의자, 공산주의자, 계급투쟁론자들이죠. 계급적 인종주의자다. 최악의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악마적, 두 개의 악마적 이념이죠. 하나는 인종주의, 하나는 계급투쟁론을 같이 가진 존재는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 자와 민족 공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편지에서 정말 현자와 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사자 보고를 받을 때마다 미군 전사자 보고를 받으면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국군 전사자 보고를 받는 것보다 더 애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사한 미국 군인들은 미국인으로 죽었지만 동시에 세계인으로 죽었습니다. 세계인의 자유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남북 대결이 아닙니다. 남북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그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북한 주민 우리 편입니다.
법률상 우리 국민입니다. 8천만 한민족과 민족 반역자, 한 점도 안 되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8천만 민족 편에 설 것이냐,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지금은 선택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반인도 범죄자, 민족 반역자, 인종적 계급주의자, 학살자, 그리고 금지된 독가스 VX로서 중인 환시리에 공항에서 형을 암살한 자 편에 서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지, 아니면 다리를 건넌 뒤에 돌아갈 수 없도록 스스로 다리를 불태웠는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EU, UN 같은 양심 있는 곳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정권 대신해 가지고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